어릴 때 산속에서 연쇄살인마 본 썰. 용기병님이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용기병입니다. 어김없이 새벽 5시에 방송을 킨 개보거 형의 라이브를 보며 지난 썰에서 예고편을 올렸던 썰 적어봅니다. 우선 첫 썰은 범인이 아직 복역 중이기 때문에 자세한 시간과 장소는 적지 않겠습니다. 제가 아직 국민학교일 때 1990땡년도 이야기입니다. 늘 말씀드리다시피 동네가 좀 세기말스러운 곳이라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았지만 깍두기 형님들 세력권이라 그런지 살인, 강도 등의 강력범죄만큼은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을 찾습니다 전단지가 붙기 시작하더니 이내 살인 용의자 공개 수배 전단지가 파출소와 학교, 전봇대에 붙기 시작했고 피해자가 한 명 더 늘어나자 경찰에서는 동네에 탐문 수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아직 길가에 불빛이라고는 전봇대에 꽂힌 노란색 어두침침한 가로등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산 중턱에 있는 주택가로 올라가면 전등은 50m 간격으로 떨어져서 달려있는 게 고작이었죠. 굉장히 어두웠구나. 저렇게 막 띄엄띄엄 있으면 되게 무서운데. 학교에서도 등 하교 시간에 교원들과 경찰들이 학생들을 배웅하였고 되게 심각했나 본데? 5시 이후에 밖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은 경찰의 인솔하에 강제로 기가 조치당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시에 두려울 것이 없었던 초골링인 저는 반경 5km 정도를 활동권으로 두고 하루에 2-3시간씩 도보로 싸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저글링과 같은 기동력을 자랑했는데, 이분이 전에 동네 아는 형이 마약 딜러였던 썰 푼 친구거든요. 그때 스카이싱싱이 있었으니까 아마 스카이싱싱을 타고 다녀서 기동력이 엄청 좋았을 거예요. 보통은 이 정도면 자전거 하나 마련할 텐데 눈앞에서 같은 국민학교 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누비다가 덤프트럭에 치이는 걸 본 이후로 저는 보조 바퀴 달린 자전거를 처분하고 그냥 뚜벅이를 선택했습니다. 동네 분위기가 어수선한 와중에도 당시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서 혼자 남겨진 저는 집에 있어봤자 나쁜 맘 먹은 사람이 쳐들어와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밖에 싸돌아다니는 걸 선택했고, 동네의 모든 골목길과 뒷길, 산길을 파악한 저는 동네방네에 깔린 경찰들을 손쉽게 따돌리고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아니 뭐하러? 진짜 저글링이네. 그렇게 경찰들의 눈을 피해 산책을 계속하던 비오는 어느 날, 비오는 날을 유독 좋아하던 저는 우산과 장화를 챙겨들고 지렁이와 달팽이를 구경하러 뒷산을 향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동네 위쪽으로 그럭저럭 언덕이라기보다는 다소 높은 뒷산이 하나 있었고 거기에는 방공포대가 올라가 있을 정도로 외진 곳이었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어서 아침과 초저녁에는 산책하러 온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고 저녁에는 커플들의 은밀한 데이트 스팟으로 자주 사용되는 곳이었죠. 공원의 불빛이라고는 정자 앞에 있는 분수에 올라간 전등이 고작이었고 그나마도 산책로를 끝까지 올라가야 있는 불빛이기에 늦은 밤에는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외진 곳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 소나기가 내려서 어두컴컴한 가운데 뒷산 아랫자락에서 지렁이랑 달팽이를 구경하며 놀던 중 차박 차박 하는 발소리가 들렸고 평소 이 시간에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이었기에 저는 그늘로 몸을 숨기고 다가오는 사람을 보기로 했죠. 보통 길로 지나가기 때문에 언덕 위에서 언덕 아래로 내려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자 저는 슬금슬금 올라가 도로변에 서서 등산로로 올라가는 계단을 비추는 볼록 거울을 보자 그 사람이 등산로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꽤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산을 쓰지 않았고 이상한 얼룩진 거적대기를 뒤집어 쓰고 터벅터벅 등산로를 향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깍두기들 형님들 활동지역이라 그런지 거렁뱅이나 노숙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전 소스라치게 놀라서 그 길로 야산 근처에 있는 방범대로 뛰어갔고 저는 방범대장한테 왜 학교 끝나고 밖에 돌아다니며 오질나게 혼나고 방범대원 한 명에게 이끌려 집에 강제귀가 당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경찰과 함께 공원으로 향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녁에 방범대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부모님은 말 그대로 경치게 혼났고 저는 외출금지를 당하고 학원 뺑뺑이형을 당했죠. 근데 학원 덕분에 학원 왔다 갔다 하다가 전에 풀었던 러시아인 S와 알게 된 것이 함정이네요. 러시아인 S가 그 마약 딜러였어요. 파출소장이 집에 와서 찾아와서 알려준 바로는 저의 신고가 있은 후 바로 방범대와 기동대가 공원을 수색했고 공원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계단에 진흙이 묻은 발자국이 찾았는데 그 발자국이 수배 중이던 용의자의 발 사이즈와 거의 일치하였고 저에게 인상착의를 물어보았지만 빗방울이 묻은 거울로 본 뒷모습이라 정확하게 진술할 수는 없었습니다. 범인은 다시 그 이후 자취를 감추었고 몇 년 뒤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살인을 저질렀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아직도 복역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안 사실이지만 제가 있던 지역에서 이미 다른 살인사건을
두 건을 저지른 뒤였고 시간상 제가 발견했을 때는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배회하고 있었던 걸로 판명되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동네를 지키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이상 새벽 감성으로 쓴 어릴 때 동네 산속에서 연쇄살인마를 목격한 썰이었습니다. 이 썰이 재밌으셨다면 길 가다가 대마초 냄새 맡고 신고해서 마약사범 잡은 썰, 어학연수 갔다가 러시아 스파이랑 친구 먹은 썰, 행방불명 된 줄 알았던 삼촌이 안기부 요원이었던 썰 등 이렇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이 썰은 전부 10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라고 용기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코난 아니야? 코난 아니면 김전일 같은데?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 살던 데 주위에 저렇게 극한의 저런 막 사고가 일어나고 있구나 생각났다. 이게 저는 아주 완전 어렸을 때라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는데 하여튼 형이 저랑 5살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친형이 형아가 얘기해 준 건데 저도 그때 있었대요. 태어나서 있는 상태였대요. 나는 우리 집 주위에 저런 일 없었다고 말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났네. 하루는 형이 그 집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맞벌이로 나가 계시고 그러니까 집에 아무도 없는 상태였는데 막 문 두들기면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그래서 형이 무서워서 밖에도 안 내다본 거야. 막 쾅쾅쾅쾅 거리고 막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 막 쾅쾅쾅쾅 거리고 다니는 거야. 어떤 이상한 아저씨가. 형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왜 저러나 싶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대. 왜냐하면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을 때는 모르는 사람이 문 열어달라 그러거나 쾅쾅거리면은 문 열어주지 말라고 배웠거든. 우리 1990년대 그때쯤만 해도 모르는 사람들이 문 열어달라 그러면 절대 열어주지 마라 막 이런 얘기했고 그랬어서 그때 당시에 그 아파트라고 하는 그런데 3층짜리 그런 낮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 막 문 다 두드리면서 막 거리면서 막 다니다가 조용하더래. 그래서 나중에 한참 있다가 삐걱삐걱 거리면서 경찰 오는 소리 들리고 막 난리가 난 거야 동네가. 그래갖고 형이 이렇게 나가봤는데 피가 그 위에 계단에서부터 피가 온 그 아파트에 다 묻어있는 거야. 그냥 알고 보니까 그때 형도 되게 어린 나이였거든. 애기 때였거든. 나중에 이제 그거 알고 보니까 형제끼리 싸웠는데 동생인가 형인가가 그 상대방을 찌른 거야 칼로. 그래가지고 그 찔리신 분이 돌아가셨어. 근데 그때 그게 누가 뭐 살려달라고 문 열라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찔렀다 그러더라고. 그 살려달라고 문 열어달라고 그런 거였는지 아니면은 몸 막 부딪히면서 막 도망치고 이런 상황에서 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그런 일이 있었죠. 나는 완전 까먹고 있었네. 여러분들도 형제가 있고 가족분들이랑 계시면 싸우지 말고 친하게 지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네이버 카페에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라고 쳐서 썰랑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